자, 여러분 25분이 됐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시험 보고 나서 바로 풀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원래 자주 오는데 안 오는 분도 계시고 조퇴한 분도 계셔서 그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시험을 보셔야 돼서 풀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테이블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짜는 거 해본다 그랬잖아요. 그거 할 거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시험 결과를 봤는데 다들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지금 잘 보는 게 신기한 거고요. 이거는 못해야 정상입니다. 이 문제들은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제가 저번 주 SQLD 자격증 설명 드렸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추려가지고 한 거고요. 어떤 책에 나온 문제들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거고 시간도 제가 일부러 적게 드렸고 아직 안 배웠던 조금 부족했던 개념도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뭘로 들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서브 STR 이런 거에서 뭐 어떤 칼럼 이름 적고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숫자 하나 없을 때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자격증을 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냥 SQL 잘 다룬다? 이거를 굳이 알아야 될까요? 매번 검색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 시험 점수는 그러니까 잘 본 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나 좀 코딩 쪽으로 재능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말 수업의 특성상 이제 아직 학생이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중고등 학생이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살면서 우리가 시험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죠? 이제 시험은 그냥 공부예요, 공부. 시험 볼 때 공부가 제일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나의 실력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너무 이렇게 의미부여를 깊게 하실 필요 없고요. 시험 보면서 방금 여러분이 이제 구글도 막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40분 제한 시간 드렸는데 그 안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려고 보는 거예요, 시험은. 알겠죠? 이거를 점수를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을 하겠다? 노노. 저는 이제 막 못하신 분들 보고 너무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혹시 주눅 들까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만약에 이 시험을 봤다? 수업을 듣고 진짜 잘 못했을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점수 가지고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해본 거라고요, 알겠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못 볼 수도 있죠. 아니 못 봐야 정상이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8번도 아니지 7번 수업했잖아요. 오늘로써 어떻게 잘 봅니까? 네. 아무튼 공부하려고 봤다고 생각하시고 40분 내가 잠깐 엄청 머리 짜내가지고 구글 검색도 해보고 이랬다? 그걸로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해설은 내일 할 거고요.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내일 테이블 짜고 하는 것도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고요. 이걸 잘해야 돼요, 사실. 물론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좋겠지만 내일 하는 걸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테이블 만들기. 그러니까 왜 저번에도 제가 한번 테이블 만들으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헤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심지어 어떤 테이블 만들지, 어떤 칼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드려요. 그냥 어떤 상황만 주어주고 여러분이 알아서 다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하려면 모델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모델링이 뭔지 조금 내일 수업을 위한 어떤 그런 초석을 쌓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이거는 오늘 걸로 가져와서 이게 낫겠지? 네, 오늘 걸로 가져와서 참고 자료에 제가 몇 개를 좀 열어 드릴게요. 모델링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되긴 하는데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4개 링크 열어드렸는데 이거 한번 봐봅시다. 모델링 개요 먼저 한번 봐볼까요? 네.
이거는 뭐 SQL 요구의 복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읽으면 돼요. 네, 자 읽어볼까요? 자, 모델링이 뭔가요, 여러분? 현실의 모습을 DB로 추상화하는 행위. 그럼 현실의 모습 그게 뭐지? 뭐 예를 들어 오늘 한 것처럼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뭐 런닝맨이나 무한도전에 나온 출연자들을 정리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완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 사장이야. 그럼 뭐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음료 주문하는 거, 그리고 음료 종류 뭐 있는지, 뭐 요런 거를 뭐 데이터베이스로 추상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그럼 이제 뭐 반 뭐뭐 있는지, 애들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 성적은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 뭐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일이 모델링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어떤 걸 배웠나요? 그 모델링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화 과정을 배우지는 않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요거를 보고 싶으면은 어떤 SQL문을 써야 되는지 약간 구체적인 걸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과정이 뭐 요리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저는 아주 구체적인 걸 알려드린 거예요. 뭐 라면을 끓이려면은 물을 500ml 맞춰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가스불은 이렇게 켜고 이때 뭘 넣어야 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걸 알려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무슨 음식 먹고 싶은지 약간 설계하는 거, 음식을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이런 거는 정작 안 가르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일 연습할 거라 이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뭐 모델링을 할 거면은요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쇼핑몰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 하필 예시가 쇼핑몰이냐? 우리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든다면은요, 이제 뭐 우리 학원 말고도 컴퓨터 학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기도 있고 뭐 서울에도만 해도 우리 코리아 IT 아카데미 지점이 굉장히 여러 개고, 여기서 웹사이트 만드는 수업에서 웹사이트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제의 한 90%가 쇼핑몰이에요. 왜냐면 웹사이트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겪어보는 게 쇼핑몰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무신사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옷 파는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발 파는 그런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류만 그냥 바꿔가지고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자, 이제 쇼핑몰을 만든다면 이제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되지? 그리고 그러려면은 테이블을 뭘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의류 쇼핑몰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무신사 같은 거 만들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옷이 있는지 이런 상품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카테고리를 그냥 뭐 개별적으로 다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신발인지 하인지 상인지를 나누고 싶어. 그러면은 상품 카테고리에 내가 칼럼으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상품인지를 테이블로 따로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테이블로 따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잘 못해서 대체로 웹사이트 이상하게 만듭니다. 아니, 만들어지긴 하는데 막 검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든지 뭐 이래요. 자, 그 다음에 뭐 회원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 멤버 테이블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뭐 비회원 주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비회원이 주문 가능하게 하려면, 그러면은 비회원끼리도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예 아무것도 걔한테 부여를 안 하기는 좀 뭐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비회원 주문 같은 거 해보셔서 알겠지만, 비회원 주문 하면은 그래도 주문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숫자 여러 개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은 뭐 그런 거를 뭐 부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비회원인데 결국에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쇼핑몰에 만약에 뭐 게시판이 뭐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 아무튼 질문과 답변, 자유 게시판, 공지사항 뭐 이런 게시판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또 칼럼에다가 그냥 하나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테이블, 게시판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될지.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에이쿼리 툴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드 테이블 따로 뺐죠. 여기 따로 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칼럼으로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왜 빼야 되는지, 그리고 칼럼으로 넣으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칼럼으로 넣으면 왜 안 돼요? 아니, 중복 많이 되고 이름 바꾸면은 자유 게시판의 이름을 자유로 바꾸고 싶고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테이블 분리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규화 할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1정규화, 2정규화 이런 거. 아무튼 자, 또 그러면 회원은 또 뭐 실명 말고 닉네임으로 활동한다. 그럼 이제 닉네임을 중복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즉 닉네임 칼럼 만들 때 유니크 제한 조건 달지 안 달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중복 허용 불가능하게 해놔도 되고, 아니 중복 허용 가능하게 해놔도 되고, 아니 중복 허용 가능하긴 한데 새로운
똑같은 닉네임이 만들어질 때마다 뒤에다가 숫자 바꿔서 하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뭐 건범이 이미 있었어? 그럼 건범이 1로 해. 건범이 2로 해.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도식화 이것도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테이블 뭘로 만들 건지. 그러니까 상품을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멤버를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나? 카테고리라는 걸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문, 쇼핑몰이니까 당연히 주문을 한다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주문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그럼 칼럼이 뭐가 만들어져야 되나? 그리고 주문할 때 또 다른 주문과 관련된 테이블로는 뭐 고객 테이블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상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구매라는 개념? 구매랑 주문이랑 다른 점이 뭐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주요 속성을 따지면서 속성은요 칼럼입니다. 칼럼. 그래서 어떤 칼럼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걸 미리 알고 미리 설계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고객을 만든다면 이제 어떤 칼럼 필요하냐? 고객 번호 뭐 PK로 할 거. 그다음에 이름 있어야 되고 주소 있어야 되고 왜냐면 배달을 해야 되니까 성별도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이, 등급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성별 같은 건 왜 필요할까요? 성별이랑 나이 이런 건 왜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제일 많이 산 게 뭔지 아니면 뭐 30대 남성이 제일 많이 산 게 뭔지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또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뭐 좋겠죠. 그죠? 그리고 상품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 상품 번호 PK 쓸 거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상품인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가격 있어야 되고 뭐 몇 개 남았는지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재고 중요한 칼럼입니다. 뭐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 DB에다가 커리문을 짜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그 쿼리 짜다가 추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뭔가 완벽한 막 제가 아까 전에 만든 그 ERD 같은 거 엄청 완벽한 거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걸 만들고 한다? 그럼 이거 설계하는 데만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일단 만들어야 돼. 일단 몰라 나 뭐 상품 테이블 만들어.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주문 테이블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 이제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제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피드백을 해야겠죠. 그쵸? 지금 이 주문 테이블을 따로 만드는 게 맞나? 여기에 칼럼으로 추가를 해야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면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자들이 이런 걸 설계를 해 놓기는 하죠. 우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1인 개발자잖아요, 여러분. 그죠?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 같은 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주문 테이블을 만든다면 주문 테이블에는 어떤 칼럼이 들어가야 될까? 주문한 고객이 누군지, 그치? 멤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멤버에 대한 이름을 넣을까? 아니면 멤버 아이디를 넣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멤버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왜요? 멤버 테이블에서는 고객 번호, 그 멤버 아이디가 PK일 테니까.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을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쓰려면은요, 그 테이블에 PK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다른 거를 데려오는 순간 뭐 중복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근데 또 주문할 때 주문 상품은 뭔지. 그러면 이거 상품 칼럼을 적을 때도 상품의 이름을 적어야 되나? 아니면 상품의 아이디를 적어야 되나? 그러면은 당연히 상품의 아이디를 적어야 된다 이거죠. 상품 테이블이 따로 있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지금 주문 테이블이 이거 손흥민, 소지섭 이런 거 할 때도 다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문 테이블에 어떤 칼럼이 있었는지 아이디 칼럼 있고 유저 넘버 칼럼 있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프로덕트 넘버 칼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유저 네임 아니고 넘버고 프로덕트 네임 아니고 프로덕트 넘버잖아요. 그쵸? 얘는 어떤 칼럼에서 가져온 거? 얘는 이제 그 고객 칼럼에 뭐랑 연결이 된 거예요? 고객 칼럼의 아이디. 얘의 PK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얘가 FK, 얘는 PK. 그 다음에 또 프로덕트 넘버는 뭐랑 연결이 된 거라고요? 상품 테이블에 뭐랑? 상품 테이블에 PK랑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이걸 다른 테이블이랑 연결할 때 꼭 뭐랑 연결해야 된다고요? PK랑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뭐 필수는 아니지만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주문을 누가 했는지 보고 싶은데 저는 유저 넘버가 아니라 유저 네임을 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있는 칼럼은 숫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네임을 보고 싶으면 얘랑 조인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얻고 싶은 정보는 나중에 그건 나중 문제. 지금 칼럼을 연결할 때는 뭘로 해야 된다? 대체로 데이터 타입이 int인 이 id 얘네랑 연결해야 돼요. 다 알겠죠? 그걸 명심하세요. 내일 이거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된다고요.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뭘 하라고 시키지 않을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튼 이제 구체화되는 개념을 실제 DBMS에 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 테이블에는 이 칼럼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위에다가 적어드린 것대로 이런 식으로 먼저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적어놓은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DBMS에서 테이블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냥 DB로 뛰어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럼 수정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모델링 시 짚고 가야 할 부분 당연히 PK랑 FK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쵸? 그리고 대체로 어떤 칼럼이어야 된다고요? 인트 칼럼으로 연결을 해요. 뭐 차 이런 걸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관계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 뭐 상품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 간의 관계, 어떤 칼럼끼리 엮을 거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정규화 이거는 뭐 나중 문제.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 링크 걸어드린 거에서 PK 설계? 뭐 이거 한번 볼까요? PK 설계? PK 설계는요, 근데, 간단해요.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품 테이블에 있는 정보 중에서 들어가야 될 게 뭐 가격이랑 재고랑 상품 이름, 이렇게만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상품 번호라고 PK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웬만하면 어떤 제한 조건 걸어준다? 인트 타입으로 하고 언사인드 걸어줘야 되고 난널 들어가야 되고 유니크 아니 뭐 프라이머리 키로 하면 무조건 유니크죠.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줘야 되고 오토 인크리먼트 꼭 잡아주셔야 돼요. 절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자동으로 숫자 증가하게 이렇게 알겠죠? 네 밑에 있는 거는 네 숫자 PK 복합 PK는 제가 저번에 음료수 주문하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PK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칼럼에 조합으로 PK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단일 PK로 만드세요. 숫자 PK, 인트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밑에.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건지를 한번 봅시다. 저기 밑에 있는 스튜던트 어쩌고 하는 거 이거 SQL 요구에 복붙 해볼게요. 뭐 여러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래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대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어는 이제 학년 말하는 거고요. 클래스는 뭐 몇 반인지 이런 거. 그래서 여기다가 1학년 1반짜리 애를 추가를 했어. 그 다음에 또 1학년 2반짜리 애를 추가를 한 거죠. 그쵸? 그리고서 조회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그냥 여기 스쿼트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해볼까?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해보시면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두 개 인서트 했는데 왜 하나만 나오죠, 결과가? 이 두 번째 거에서 이거 인서트 할 때 에러가 났어요, 여러분. 왜 에러가 나나요?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이어 이 학년에다가 제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걸어놨죠, 그죠? 프라이머리 키는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했죠? 이 프라이머리 키를 막 개념을 막 달달달 외우려면 어렵고요. 그냥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 저랑 다른 사람이랑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중복 불가죠? 그죠? 그럼 중복 불가? 뭐야 학년이 중복 불가야? 근데 지금 여기 앞에서 1학년짜리 애를 집어넣었는데 또 1학년짜리 애를 집어넣으려니까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프라이머리 키인 놈이 듀플리케이트 됐다. 저기 중복이죠? 네, 중복됐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놈이 추가가 안 된 거예요. 추가 안 돼가지고, 스튜던트 조회해보니까 한 놈만 추가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야, 나 1학년 2반짜리 꼬맹이 이거 추가하고 싶은데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스튜던트이라는 테이블을 또 따로 만들어버립니다. 선생님이 정규화 할 때 테이블은 최대한 잘게 쪼갤수록 좋다 그랬지.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스튜던트 이 테이블 만들어야지 이러고 만들어. 그럼 아싸 나 이제 1학년 2반짜리 쟤 넣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일단 1학년 1반짜리 집어넣어. 잘 됐어. 그 다음에 1학년 2반짜리 집어넣어. 얘는 돼요. 왜냐면은 스튜던트 이 테이블 만들 때는 어떻게 했다? 여기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안 걸어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됐어. 봤더니 뭐다 이번에는 잘 들어가긴 했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스튜던트 1, 얘는 학년을 프라이머리 키로 걸었기 때문에 똑같은 학년 애를 다시 넣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스튜던트 2, 여기는요? 얘는
둘 다 프라이머리 키로 했네요. 그죠? 근데 이어랑 클래스 프라이머리 키를 두 개로 정했다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칼럼의 조합을 프라이머리 키로 적었다. 그래서 1 조합, 2 조합, 두 개의 조합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가 추가가 될 수 있었던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쪽 스튜던트에는 1학년 1반짜리만 넣어야지. 그리고 이쪽 스튜던트에는 1학년 2반짜리만 넣어야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튜던트 또 추가하려면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예 안 되겠죠, 여러분. 그쵸? 아니, 그럼 이어랑 클래스랑 중복되는 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테이블을, 모든 개별적인 테이블을 다 따로 만든다? 이것도 안 돼요. 오케이? 테이블을 여러분 너무 쪼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어떤 학생을 봤냐면,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있고, 마치 카페에서 막 카페 지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등급 높은 사람들. 관리자가 있고, 안 관리자가 있어. 일반 회원이 있어. 얘네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얘네를 1번 테이블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관리자 테이블 따로, 일반 회원 테이블 따로. 아니면은 칼럼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멤버 테이블 하나에 어떤 칼럼에서 쟤네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칼럼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테이블로 구분하려면은 그럼 관리자 테이블엔 뭐 넣을 건데요, 여러분? 어쨌든 얘도 멤버잖아요, 그쵸? 멤버 안에 있는 거니까 뭐 아이디, 그리고 뭐 등록 날짜, 그리고 뭐 아이디, 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이름 이런 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테이블에는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칼럼이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칼럼이 완벽하게 똑같은 테이블이 두 개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쿼리를 날릴 때도 그럼 내가 관리자 거 보고 싶으면은 위에 있는 쿼리 날려. 일반 회원 거 보고 싶으면 밑에 있는 쿼리 날려. 이런 식으로 쿼리를 따로 날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칼럼으로 구분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멤버 테이블은 딱 하나야. 근데 관리자는 어떤 칼럼, 뭐 예를 들어 어스 레벨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어스 레벨. 관리자는 어스 레벨이 1이야. 일반 회원은 2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이거죠. 칼럼에 있는 데이터 값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얘는 관리자 거 보고 싶으면 그냥 조건만 where 어스 레벨이 1인 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일반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도 where 어스 레벨이 2인 놈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테이블을 너무 많이 쪼개도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PK 설계까지 봤나요? 네, 1대 N 관계, M 대 N 관계 이거는요. 내일 같이 보면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48분이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시험 보면서 여러분이 뭐 틀렸던 거 그거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한번 집에서 보면서 왜 틀렸을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로. 아시겠죠? 점수는 이제 잊으세요. 점수 이거 어떻게 못 보게 하는 방법 없나? 이제? 네, 아무튼 그냥 문제만 보시고요. 공부만 해오시고 점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빵점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일 수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꼭 출석해 주시고 내일은 테이블 설계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집에 갑시다 여러분. 네.